말고, 녹화가 되나? 잠시만요. 어, 이거 오늘 강의하는 거를 대학교, 제가 교양 과목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양 과목에도 좀 같이 올리려고 녹화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나올 때는 녹화 안 하고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강의는 이제 마지막, 저희가 처음에 호흡기 봤죠. 그 다음에 심장을 봤습니다. 어,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어서 온몸으로 이제 보내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항상성을 또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몸이 또 배설해야 될 건 또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지는 웨이스트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뭐, 약을 먹는다거나, 그럼 그 약물도 역시 빠져나가야겠죠. 우리 몸에 생기는 웨이스트 프로덕트가 제거돼야 된다거나, 대표적으로는 네, 머슬에서 생기는 크레아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단백질 분해 과정, 단백질의 메타볼리즘 과정에서 생기는 유레아,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메타볼리즘에서 생기는 건 역시 엑시드,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메타볼리즘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네, 게 신장이고요. 그래서 약물 대사에서 또 특히 그래서 중요한 게 신장 아니면 간이잖아요. 그중에 오늘은 신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수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분 우리 몸에 몇 프로가 있다고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70%라고 배웠으면은 아마 어린 시절에 배운 게 마지막이실 겁니다. 어, 아기에서부터 성인으로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까지 쭉쭉 진행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총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은 이제 60% 정도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40%, 그러니까 2대 1인 거죠. 2대 1이 세포 안에 있습니다. 세포 안에 있는 혈액이 훨씬 많고요. 세포 밖에 있는 혈액은 20%를 차지하고요. 이 세포 밖에 있는 혈액 중에서도 우리 몸에 있는 피, 요거는 액체로만 따지면 3대 1 정도에서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100kg의 사람이 있어요. 100kg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5%니까 플라즈마,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물의 양은 5리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피라는 거는 혈구까지 같이 있죠. 그래서 보통 헤마토크리트 뭐 44%, 45%, 요 정도 그냥 대충 계산하기 쉽게 50%라고 본다면, 다시 얘기해서 그냥 피를 뽑고 가만히 둬요. 그러면 혈구와 혈장이 이렇게 분리가 될 텐데, 이 혈구의 양이 50%라고 하면 그때 우리의 몸의 총 혈액의 양은 10리터가 되겠죠. 이게 100kg일 때 10리터인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50kg 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혈액은 5리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5리터의 혈액이 우리 몸을 돌면서 계속해서 영양분도 서플라이 하고, 그리고 웨이스트 프로덕트도 치우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블러드 로스, 출혈이 조금만 일어나도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 부족해서 쇼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혈액은 보통 이렇게 전해질이 유지가 되고 있죠. 소디움은 보통 140ml 이퀴리브리엄, 포타슘은 4ml 이퀴리브리엄 요 정도 있고요. 바이카보네이트가 24입니다. 그래가지고 5% CO2, 약 1.2mm몰의 CO2인 상태일 때 pH가 7.4가 딱 나오게 되어 있죠. 6.1 플러스 로그 20 나오거든요. 1.2로 나누면 20이니까. 그래서 7.4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컬처 할 때 5% CO2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잖아요. 그게 바이카보네이트가 24mg이면 딱 pH가 7.4로 맞춰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몰라리티가 290, 이것도 정해져 있고요. 290 정도 되고, 여기에서부터 오스몰라리티가 너무 많이 떨어져도, 너무 많이 올라가도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오스몰라리티가 증가하는 병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정말 초응급 상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당뇨가 있을 때, 당뇨가 있을 때 글루코즈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원래 우리 혈중 글루코즈 정상치가 100이라고 하면 1000까지 막 올라가는 거죠. 10배 이렇게 올라가면은 HHS, 제가 아마 강의에서도 HHS 강의를 디지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수분과 이런 전해질을 조절하는 게 내 신장인 겁니다. 그래서 신장의 대표적인 물질은, 대표적인 기능은 첫 번째로는 배설이 있어요. 소변을 통해서 많은 대사물질들, 외부 독소 물질들을 배설을 하고요. 이 배설하는 과정에서 어, 우리 몸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막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막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물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걸 이제 프라이머리 폴리딥시아라고 하는데, 그, 막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진짜 많이 마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화장실을 많이 가가지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몸의 수분 양을 조절하고요. 전해질의 양도 조절하는 게 신장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닌이라는 호르몬. 이건 이제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혈압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요 엑시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시작인 레닌을 분비하고요. 그리고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서는 이 호르몬도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빈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칼슘 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장의 구조를 보자면은, 네, 아마 여러분들, 순대 먹으면서든 아니면 어디 뭐 음식, 내장탕 이런 거 먹으면서도 신장은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강낭콩처럼 생겼고, 우리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주먹 정도 크기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땡글땡글하니 이쁘게 캡슐로 딱 둘러싸여 있고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혈관이랑 유레터, 소변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쪽으로 레날 아터리, 레날 베인이 들어가고요. 또 이게 뭐 레날 베인은 당연히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혈액이 흐르겠지만, 그리고 유레터 요렇게 한쪽 방향에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칼릭스 위에 이렇게 메듈라리 레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혈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요 혈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혈관들이랑 이게 하나의 튜블들인데, 이것들을 좀 보면 얘네들을 네프론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하나의 구조 단위인 거예요. 하나의 구조 단위. 그래서 소변이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단위. 요게 한 160만 개에서 240만 개, 한쪽 신장으로 따지면 80만 개에서 120만 개 정도가 있고요. 이게 모여가지고 소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이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여과가 돼서 소변이 만들어져요. 이 소변이 지금은 그냥 피와 거의 동일한 성분인 거죠. 그냥 피에서 여과되어서 나온 거니까. 그 소변을 소변답게 만드는 요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쳐서 마지막에 요 소변 콜렉팅 튜브라고 하는 콜렉팅 덕트에서 이 소변이 모이는데, 요 하나, 요 하나의 과정을 다 일으키는 거. 요걸 네프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조는 뭐 혈관들이 여기 주변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보호막 캡슐, 여기가 실제로 소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튜블들이 있습니다. 그 튜블들은 프록시말과 디스탈이라는,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 프록시말과 디스탈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아마 프록시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프록시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안쪽에 있는 거. 우리 몸의 바깥쪽과 가까운 것들은 디스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변의 경우에는 여기 소변은 몸 바깥이죠. 그래서 소변으로 나가는 쪽으로 보면 볼수록 디스탈, 원위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호막 캡슐 근처에 있는 튜블은 프록시말 튜블이라고 하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튜블을 디스탈 튜블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헨리 고리라는 게 있어요. 룹 오브 헨리가 되는데, 헨리 고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디스탈 튜블로 간 다음에 이 여러 개의 디스탈 튜블이 또 모여서 콜렉팅 덕트, 여기에서 소변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네프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여기 콜텍스에 이제 요 네프론들이 있는데, 하나는 거의 콜텍스 끄트머리에 있는 이제 슈퍼피셜 네프론이 있고요. 이제
하나는 좀 메듈라 쪽 안쪽에 그림이 이건 AI가 그려서 잘못 그린 건데 좀 더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 여기가 바깥쪽 그 캡슐 이쁜 그 매끈매끈한 캡슐 쪽이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네프론 하나 안쪽에 있는 몸 안쪽에 있는 네프론 하나 이렇게 이거를 적스타 메듈라리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슈퍼피셜 네프론이 훨씬 많지만 이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이 적스타 메듈라리 네프론이 소변을 소변답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 얘는 슈퍼피셜 루보브 헨리를 보면 되게 짧아요. 근데 여기 적스타 메듈라리 네프론을 보면 이 룹 오브 헨리가 되게 길거든요. 이 룹 오브 헨리의 특성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오스몰라리티 그레디언트가 생깁니다. 삼투압이 여기 밑에가 굉장히 삼투압이 높고요. 여기 위에는 그냥 혈액과 비슷한 거의 300ml 오스몰 정도밖에 안 되는 일반적인 삼투압이 돼요. 그래서 삼투압에 경사가 생길 수 있게 되고 그 삼투압의 경사가 소변을 농축시키는 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소변을 농축시키려고 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용지를 많이 넣는 거. 막 물에다가 소금을 엄청 많이 타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나는 물을 막 재흡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소금을 많이 타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오히려 소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좋습니다, 신장은. 소금을 굉장히 잘 빨아들이고 재흡수를 잘해요. 그래서 소변을 연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또 잘하는데, 뭘 못하냐면, 물을 그냥, 어, 에너지를 써가지고 물만 끌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의 통로를 딱 열면은 삼투압 때문에 물이 자연스럽게 재흡수되게끔 만드는 능력은 있는데, 용지를 놔두고 물만 딱딱딱 끌어내가지고 펌핑해서 리업테이크 하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룩 오브 헨리가 결과적으로 소변을 농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네. 여기에서 생기는 그 삼투압의 차이, 농도 경사 때문에 소변을 농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는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첫 번째 과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피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옷에다가 젖은 흙을 넣어요. 젖은 흙을 넣은 다음에 옷을 감싸요. 그 다음에 이 옷을 그냥 쭉 누르면 거기 안에서 물이 나오겠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베어 그릴스가 물 마시는 것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옷을 쭉 짜면은 소변은 계속 아니 흙은 저기 옷 안에 있을 거고 거기 흙에 젖어 있었던 물만 쭉 짜면은 물이 이렇게 옷 아래로 뚝뚝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원리로 그대로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소변이 만들어지는데요. 어, 혈액이 일단 어퍼런트 아터리올로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문 캡슐 안쪽에서 이 캐필러리가 되고 이 모세혈관을 거쳐서 이퍼런트 아터리올로 나와요. 캐필러리를 두 번 거치는 구조가 두 개가 있었죠. 간과 이 신장인데 그래서 이 캐필러리를 거치고 또 원래는 베인으로 보통 가야 되는데 아터리올이다라고 저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캐필러리를 한 번 더 거치니까. 그래서 어퍼런트 아터리올로 나오고 이퍼런트 아터리올로 나오는데 어퍼런트 아터리올 같은 경우에는 좀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혈액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퍼런트 아터리올은 그림으로만 봐도 이렇게 좀 좁아요. 그러면은 넓은 데서 피는 들어가는데 나가는 출구가 좁다. 그럼 여기에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 압력에 의해서 액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큰 물질들은 걸러요. 옷이 모래는 안 나오고 물만 나오게 거르듯이. 그 역할들을 무엇이 하냐면, 몇 가지 층들이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글라이콜칼릭스라는 층과, 그 다음에 포도사이트라고 하는 요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라이코칼리스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이 포도사이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캐필러리가 여기 일단은 신장에서는 캐필러리도 종류가 다 있지만, 액체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소변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요. 그걸 fenestrated capillary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면은 근데 문제가 뭐예요? 큰 물질들도 다 나갈 수 있죠. 그래서 큰 물질들은 못 나가게 이 포도사이트라고 하는 게 여기 쭉 이 캐필러리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한다? 매크로몰레큘의 누수를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글라이코칼릭스. 이건 혈관 안쪽에 있는 건데, 어, 결과적으로 글라이코칼릭스, 그 다음에 그 혈관 바깥에 있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그 다음에 여기 또 둘러싸고 있는 포도사이트. 얘네들이 다 크기를 제어하고 있고요. 요 그림은 의대생들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요 그림이 좀 더 보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이 혈액이라고 보면 혈액에서 이제 소변을 만들어질 때 이 큰 물질들이 글라이코칼리스층을 한번 거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피세포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자유롭게 통과하는데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어서 또 큰 물질들은 네,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사이트가 또 마찬가지로 통과할 수 있는 애들만 또 통과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나가면 안 되게 된 거예요. 물론 프로틴이 다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나가는 프로틴들도 있는데 보시면은 음전화 그래가지고 음전화를 많이 뛰고 있죠. 그래서 음전화를 뛰고 있는 프로틴들은 진짜로 잘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전화를 뛰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틴이 뭐가 있죠? 알부민이 있죠. 그래서 알부민은 신장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단백뇨를 측정할 때 알부민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요 사구체, 글로메룰러스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꺼졌다가 켜져나 보는 용량이 너무 많나? 잠시만요. 어, 됐, 된 건가? 일단 녹화 중지하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죠. 저희 이거 다 하는 거는 어, 다 하려면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변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이 프록시말 튜브를 한번 거치고 루브 오브 헨리를 거치고 디스탈 튜브를 거치고 콜렉팅 덕트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포 구조가 보면 프록시말 튜브에 있는 세포는 매우 복잡하죠. 근데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루보브 헨리에 있는 세포들 보면 단순하죠. 여기는 단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루보브 헨리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두꺼워지는 구조가 생겨요. 이거를 식 어센딩 림브라고 하는데 여기도 세포가 복잡해집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탈 튜브로 가면 세포가 두 개가 되거든요. 이거 디스탈 튜브, 커넥팅 튜브도 디스탈 튜브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두 개가 되면 최소한 두 가지 역할을 여기서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프록시말 튜브는 세포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그림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AI의 한계이기는 해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좀 멤브레인 쪽에 많이 있고요. 여기는 뭘 하냐면 소변의 대부분을 재흡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디움도 재흡수하고요. 글루코즈, 아미노액시드. 그러니까 소변이 만들어지자마자 대부분의 소변들은 그대로 다 재흡수를 해요.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이런 게 없으면 우리 몸의 20%에서 25%가 신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하루에 1분에 5리터씩 심장 박동을 하잖아요. 그거에 20에서 25%가 신장으로 가요. 굉장히 많이 가죠. 우리 몸에 정말로 이렇게 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어, 정말로 많은 양이 신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글로멜러 필트레이션이 된 소변의 양을 한 180리터 정도 봅니다. 그럼 180리터가 그대로 소변으로 만들어지면 저희는 하루에 물을 180리터 이상씩 마셔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실제로 180리터 중에 우리가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건 기본적으로 한 1.5리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99%가 재흡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99%가 재흡수가 돼야 되면
정말로 많은 양의 제흡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요 프록시말 튜브에서 대부분 엄청 많은, 보통 한 67%의 제흡수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흡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표면적도 넓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villi 까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 소디움의 제흡수, 물의 제흡수 대부분 다 일어나고요. 여기서 글루코즈가 100% 제흡수됩니다. 아미노액시드도 100% 제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룹 오브 헨리로 가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물밖에 흡수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것은 네, 저기 소디움밖에 흡수를 못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심플하게 되어 있고 여기 thick ascending lim브에서 이게 중요한 채널인데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막 물질들을 리업테이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디스탈 튜브와 컬렉팅 튜브 덕트에서는 프린시펄 셀과 인터칼레이티드 셀 두 가지 세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린시펄 셀은 이제 우리가 아는 물을 제흡해 가지고 마지막 소변의 농도를 마지막으로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신 혹은 우리가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죠. 소변을 마지막으로 농축시켜주는 호르몬이고 이게 없는 경우에는 요붕증이라고 해서 DI, 다이아베리스 인시피두스 그 병이 생겨가지고 계속 화장실을 가야 되는 병이 생기죠.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곳이 프린시팔 셀이 되고요. 인터칼레이티드 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pH를 조절하는 세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H. 네. 그래서 그리고 요 메듈라의 여기 어, 그 네프론 첫 번째 글로메룰러스에서는 무엇을 계속해서 조절을 하냐면 GFR을 일정한 포션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냐? 여기 근처에 보면 적스타 글로메룰러 셀이 있고요. 그리고 매클라 덴사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소변의 양이 어떻고 농도가 어떤지를 감지를 해서 이 그래놀라 셀은 이 어퍼런트 아터리의 그 스트레치를 보고요. 그래서 신장으로 피가 얼만큼 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것 셀 하나, 여기 마큘라 덴사 여기는 튜블이 있거든요. 튜블에 있는 세포, 독특한 모양의 세포인데 여기는 소변이 얼만큼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가지고 이 어퍼런트 아터리올과 이퍼런트 아터리올은 GFR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매큘라 덴사가 그걸 인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이 혈관을 수축시켜야 되는지 이완시켜야 되는지 이런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GFR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 신장은 보통 부교감신경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면 우리 교감신경이 보통 fight와 flight, 싸울 때 아니면 도망칠 때 막 액티베이션 되는 호르몬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막 도망가야 되고 뭐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소변 마려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변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신장의 구조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소변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블레더가 있죠. 블레더에 이제 머슬 셀들이 있습니다. 디트로스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 디트로스 머슬이 수축을 하면 방광이 쭉 수축하면서 소변이 나가겠죠. 근데 계속 나가면 안 되잖아요. 소변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 안쪽 유레스라 있는 그 요도가 있는 곳에 스핑크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스핑크터들이 있는데 원래 한 블레더에 150ml에서 200ml 정도 차면 이제 요 일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소변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실제로 진돗개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진돗개는 소변 보는 데서만 보거든요. 그래서 소변 보는 데를 보내지 않으면 진짜 하루 종일 소변 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기능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있는 기능인데 그게 뭐냐? 소변을 봐야 될 때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변을 볼 때는 스핑크터가 열리고 그다음에 디트러스 머슬이 수축하고 그래서 소변이 쭉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을 믹투리션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폰틴이나 그리고 우리 대뇌, 프론탈로 머리, 뇌에서 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리플렉스를. 그런데 블레더가 400에서 500까지 차면은 블레드 압력이 높아지니까 요일을 더 강하게 느끼고 더 자주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 방광이 꽉 찼다, 이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 소변을 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거, 뇌와 폰틴, 그, 브레인스템에 있는 부분이죠. 이 같이 억제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을 봐도 되겠다라고 할 때, 스핑크터가 릴렉세이션이 되고, 디트러스 머슬은 이제 컨스트릭션이 돼서 소변이 한 번에 쭉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소변이 보는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뒤에는 이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 정도 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이 뒤에는 참고 사항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거든요.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의 신장은, 굉장히 블러드가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심박 출량이 7,200리터인데 그중에 1,800리터가 신장으로 가요. 그리고 보통 한 10% 정도가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10% 정도가 이제 필트레이션이 되거든요. 필트레이션이 되니까 하루에 180리터 정도의 소변이 처음에 필트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 신장의 크기는 얼만데요? 네. 한쪽에 남자는 한 150g 정도 보고요. 여자는 130g 정도 보거든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혈액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전체 블러드가 몇 번이 도는 거예요? 1800리터면 거의 200번, 300번 이상 이렇게 도는 거죠. 네. 200, 300번 이상의 우리 몸의 전신 여력이 신장을 한번 거쳤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글로멜러 필트레이션이 되는 이게 첫 번째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애초에 필트레이션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 신장으로 가는 블러드가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혈액순환 그러니까 하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여러 가지 교감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떨어지냐? GFR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GFR은 신장의 기능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네프론이 파괴돼도 마찬가지로 GFR이 떨어지겠죠. 신장 하나를 적출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든가. 특히 DM이 있을 경우에는 이 DM은 근데 당뇨병은 글루코즈가 이게 미세혈관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DM에서 잘 생기는 게 레티노패시,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 눈에도 이렇게 미세혈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티날 패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하나는 이제 뉴로패시지만 그건 다른 거니까 빼고. 그래서 당뇨가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신장에 이 네프론들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 GFR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GFR을 측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적인 거는 한번 이렇게 필트레이션이 되면 제우스도 되지 않고 익스크리션도 되지 않고 그냥 쭉 소변으로 나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 물질이 뭐냐면 보통 이뉼린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 근데 되게 귀찮습니다. 네, 검사하는 게 왜 귀찮냐?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주입하고 뭐 24시간 있다가 소변 모아서 다시 병원 가가지고 다시 검사 돌려서 외래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뭘 측정하냐? 우리 몸에서 일단 만들어지는 물질인 크레아틴, 크레아티닌을 보통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주로 근육에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양이 일정하다 보니까 이게 신장의 GFR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우리 크레아틴 농도가 1mg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GFR이 반으로 뚝 떨어져요. 반으로 뚝 떨어지면 점점 만들어지는 양은 계속 그대로죠. 만들어지는 양은 근육에서 계속 일정 수준으로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배출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농도가 2배가 되면,
GFR이 반이어도 농도가 2배니까 결과적으로 익스크리션 되는 크레아티닌의 양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2배의 농도로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크레아티닌의 농도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GFR을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크레아틴이 지금 1이다. 그럼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GFR이 지금 100이겠네. 근데 나중에 크레아틴 수치를 보니까 5네. 그러면은 이 환자의 GFR은 30 정도 되겠다.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왜 있냐? 이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사람마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에게서는 이 크레아티닌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어르신들은 보통 신장 기능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쓸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크레아티닌은, 의 농도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정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 매스가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근육이 줄어들면 크레아티닌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배설은 잘 안 되는데 만들어지는 속도도 줄어들어서 신장 기능 정상이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네, 근육량이 다르면 다르니까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이 계산식이 바뀌게 돼요. 이게 의사들한테서는 제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는 PPT인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로 GFR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이면은 아마 이제는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 적어도 부모님들이 건강검진을 하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 크레아티닌이라는 혈액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GFR이 있는데 그거는 GFR을 따로 측정한 게 아니라 그 크레아티닌을 여러분들의 나이와 성별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 필트레이션이 될 때 큰 몰레큘들은 필트레이션이 안 되게 이렇게 딱 막혀 있는 층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필트레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네거티브 차지를 띠면 더 필트레이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크지 거기에다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어서 통과가 아예 안 돼요. 정상일 때는. 네, 그래서 네거티브 차지를 띠면 뛸수록 더 프로틴은 빠져나갈 수 없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네프론의 구조가 깨지게 되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깨진다든가 이런 거 대표적으로 오토이뮨 디지즈에 의한 구페스철 디지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GBM이 깨진다든가 아니면 이게 그 캐필러리가 손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캐필러리 아래에 뭐 글라이코칼릭스 층도 있었고 포도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손상을 받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알부민이 그냥 필트레이션이 돼버릴 수가 있게 돼요. 혈관 밖으로. 어, 그러니까 막아주는, 단백질을 막아주는 층들이 파괴화되는 거죠. 그럴 경우엔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네프로틱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네프로틱 신드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이 될 수 있겠죠. 단백질은 한 번 나가면 재흡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결과적으로는 그 구조가 깨지는 순간 우리 몸에서 알부민은 계속해서 나가게 돼요. 또 딴 얘기지만 여기 벤슨존슨 프로틴이라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소변에서 이 벤슨존슨 프로틴을 측정해서 어떤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멀티플 마이엘로마라고 하는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이 프로틴이 사이즈가 크긴 큰데 이제 네거티브 차지를 띠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트레이션이 가능해서 우리가 소변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필트레이션이 되는 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압력 차이에 의해서 어퍼런트 아터리올로 들어가는 것과 이퍼런트 아터리올로 나오는 요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냥 그 옷에다가 흙 넣고 쭉 짜듯이 짜져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단백질들은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단백질들은 혈관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보호막 스페이스로 나온 물과 이 혈액 속에 있는 그 혈액이 완전히 동일한 물질이 아닌 거죠. 프로틴, 큰 물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삼투압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삼투압의 차이는 혈액이 더 높으니까 오히려 네, 재흡수되는 쪽으로 오죠. 요거의 차이의 힘만큼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필트레이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필트레이션이 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요 캐필러리 압력이 결과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필트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퍼런트 아터리올이 이완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혈액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많이 들어올 테니까 압력이 높아져요. 반대로 수축한다고 하면 어퍼런트 아터리올에서 이 캐필러리 혈액이 조금 가니까 여기 안에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퍼런트 아터리올은 되게 심플해요. 수축하면 네, GFR이 줄어들 거고요. 이완하면 더 많은 혈액이 들어와서 GFR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론트 아터리올은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이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혈액들이 그냥 다음 단계로 튜블에 있는 혈액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안쪽에 혈액이 적어져요. 그래서 압력 GFR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이게 높아지면 이 프론트 아터리올의 이게 압력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이 안쪽에 혈액이 많아지니까 GFR이 처음에는 좀 증가합니다. 그런데 왜 복잡하다 그랬냐면 이 어퍼런트 아터리, 이퍼런트 아터리 쭉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저항이 어떻게 되냐면 직렬 연결인 거예요. 직렬 연결인 거니까 얘 저항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그거 자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얘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저항값이 너무 커져서 애초에 어퍼런트 아터리올은 수축하지도 않고 이완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GFR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혈액이 너무 적게 들어오면 GFR이 우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퍼런트 아터리올은 심플하다. 컨스트릭션을 하면 할수록 GFR은 떨어지는 거 되게 심플하게 움직이지만 이퍼런트 아터리올은 처음에는 이제 컨스트릭션을 할 때 여기 캐필러리의 압력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캐필러리에 갇혀 있으니까 더 많이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는 필트레이션이 많이 되는데 더 너무 이 레지스턴스가 커지면 레날 퍼퓨전 그 신장으로 오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줄어들더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동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기 어퍼런트 아터리올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게 신장의 GFR을 조절하는 데는 좀 더 예상 가능하고 쉽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여기 어퍼런트 아터리를 주로 타겟을 하고요. 또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레날 블러드 플로우에서 뭐 스파스티 nerve, 엔조텐신, 도파민 다 중요합니다. 스파스티 nerve랑 엔조텐신은 특히 심장에서 고혈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프로스타글란딘이에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바소다일레이션 역할을 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가 통증, 그 중에 하나가 또 염증,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혈액 응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위장을 좀 보호하는 그런 정말로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막아버리면 신장으로 가는 바소다일레이터의 역할이 없어져서 실제로 신장이 안 좋은 환자에게서는 GFR을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세이드 사용할 때 보통 우리가 위장 장애 요거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장이 안 좋은 분에게도 엔세이드를 잘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변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필트레이션이 돼서 보호막 스페이스로 소변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일부는 리업소션 되고 일부는 시크리션 돼서 결과적으로 소변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필트레이션 되는 과정을 봤으니까 리옵션과 시크리션 과정을 좀 봅시다. 이 네프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네프론이 있는데 물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99% 이상, 소디움도 99%. 이 소디움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소디움은 항상 물이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물이 소디움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디움이 가는 곳에 물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99% 이상이 재흡수가 됩니다.
네, 글루코즈는 100% 저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변은 근데 보시면은 완전히 물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소듐이 조금 더 많이 리업소션이 되죠. 그래서 소변의 이 소듐의 농도는 혈액보다는 조금 낮아요. 혈액보다는 조금 낮게 되고요. 오스몰라리티는 엄청 많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넓게 조절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커서 일단, 네, 리업소션 과정을 좀 보면, 프록시멀 튜블에서 대부분 아까 67%가 재흡수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헨리고리에서 25%의 물이 재흡수가 되고, 요 나머지 요 콜렉팅 덕트랑 여기에서 이제 1% 정도 재흡수가 되는데,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록시멀 튜블은 다 리업소션 한다 그랬죠. 소디움도 물도 거의 66% 이상, 67%가 여기에서 재흡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글루코즈, 아미노 액시드도 다 재흡수가 됩니다. 어떻게요? 소디움을 재흡수하는 그 힘으로 그냥 쭉 얘네들도 재흡수를 해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딱 띄는 채널이 있죠. SGLT2. 안 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다 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물질이죠. 이것을 타겟하는 물질이. 그래서 글루코즈 재흡수를 억제해버리는 그걸로 다이어트도 하고 당뇨도 치료하는 그 물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흡수할 때. 근데 소디움을 흡수하는 양과 물을 흡수하는 양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소디움을 흡수하는 만큼 물이 그대로 쭉 딸려오게 되고요. 어, 그렇습니다. 요거를 다 보면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에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이카보네이트를 재흡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세타졸라마이드라는 약이 사용이 되는데 보면은 이 소지움 같은 경우는 세포가 그냥 쭉쭉 업테이크를 합니다. 쭉쭉 업테이크하면 여기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물은 옆으로 그냥 또 쭉 들어와요. 그냥 소지움 가는 곳에 물이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그래서 재흡수되는 두 가지 통로가 다 있고요. 세포를 통해서 세포 그 사이 공간을 통해서 쭉 리업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NAH에서 이제 프로톤이 나가게 되는데 요거 뒤에서 좀 볼게요. SGLT2가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 글루코즈를 100% 리업소션을 하게 되고 바이카보네이트도 상당수가 여기에서 리업소션이 되는데요. 바이카보네이트가 리업소션 될 때 중요한 호르몬 엔자임 중 하나가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입니다.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가 여기에서 CO2로 바꿔요. 그러면서 세포가 프로톤을 내보내고 그 CO2는 프리리 퍼미어블하게 멤브레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들어온 CO2가 바이카보네이트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바이카보네이트를 재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엔자임을 타겟하는 약이 아까 말씀드린 아세타졸라마이드입니다. 그래서 아세타졸라마이드라는 약을 사용을 하면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재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몸이 엑시딕해져요. 그래서 고산병 치료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산으로 가면은 숨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서 pH가 올라가니까 그 바이카보네이트를 억지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우리 몸에 염기성 물질을 억지로 내보내면서 pH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의대생들에게 중요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한테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윅 엑시드와 윅 베이스의 재흡수도 일어나게 되는데 윅 엑시드나 윅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띄고 있으면 재흡수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 pH에 따라서 재흡수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양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pH에 따라서 윅 엑시드와 윅 베이스의 제흡수의 양이 달라지더라.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글루코즈 제흡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뇨가 보여요. 당뇨가. 소변에 당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리업소션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당뇨의 기준을 보면 뭐 지금은 HbA1c 검사가 워낙 일반적이니까 그걸로 다 검사해가지고 당뇨 진단을 하지만 예전에는 공복 시에 혈당을 쟀고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혈당을 쟀는데 공복 시에는 여러분들 몇 이하인 걸로 알고 있으시죠?
100 이하, 100mg per 데시리터 이하가 혈당이 정상적인 거고, 밥을 먹고 나서 언제 측정하더라도 200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당뇨 기준, 지금 기준은 모르겠네요. 학생 때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보시면 200을 넘어가면은 제흡수가 100%가 안 됩니다. 네. 스레이쇼 한 220, 요 정도가 한계인 거예요. 물론 더 나중에 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완전히 맥스로 흡수하는 능력이 400이 안 됩니다. 요것보다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네가 글루코즈 필트레이션은 그냥 혈액에 있는 당이 그 포션 그대로 필트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트레이션이 된 거에서 글루코즈를 막 업테이크 하는데 우리가 업테이크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소변에 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글루코즈 리업소션을 강제적으로 소디움과 함께 하는 것 외에는 글루코즈 리업테이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당뇨라는 병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길거리에다가 소변을 놨는데 개미들이 꼬이더라 해가지고 알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룹 오브 헨리입니다. 룹 오브 헨리는 이제 25%의 소디움을 재흡수를 하게 되고, 어, 내려가는 곳에서는 물만 재흡수를 해요. 그리고 올라가는 곳에서는 소디움만 재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요 과정, 그리고 물만 재흡수를 쭉 하니까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소디움만 재흡수를 쭉 하니까 소변의 오스몰라리티가 낮아지고,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이 이렇게 재흡수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오스몰라리티 콜텍스와 메듈라에 오스몰라리티 그레디언트가 쭉 있어요. 그래서 메듈라 깊은 쪽은 1200ml 오스몰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큼 네. 그러니까 메듈라의 오스몰라리티만큼 물이 쭉 재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식 어센딩 림브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NKCC2 아까 소디움 클로라이드 포타슘을 동시에 트랜스포터하는 채널이라고 했죠. 다 트랜스포터하면서 여기서 물도 쭉 리업테이크 여기서 물은 리업테이크 안 하고 소디움을 쭉 리업테이크를 해요. 그러니까 소변에 오스몰라리티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막 리업테이크를 하다 보니까 어, 이 동력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포타슘이 다시 나오거든요. 포타슘이, 클로라이드 두 개를 리업테이크 했는데, 포타슘이 다시 나와서 여기 파지티브 차지를 띄어요. 그 원동력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쭉 재흡수가 돼요. 요 채널을 차단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유레틱스라고 해서 루프 이뇨제라고 해서요. 네. 여기 안 써놨네. 피로세마이드입니다. 피로세마이드가 그래서 요걸로 억제를 하면 소디움 제흡수도 억제하죠. 클로라이드 제흡수도 억제하죠. 포타슘 제흡수도 억제하죠. 정말로 많은 것들이 억제가 되고 이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도 끌려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칼슘, 마그네슘도 제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전해질들이 다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뇨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살 빼는 약으로도 피로세마이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붓기를 빼려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연구할 때 임상 연구하시는 분들은 라식스라고 하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칼슘, 마그네슘도 같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피로세마이드를 너무 많이 쓰면은 요 칼슘들이 신장에서 결석을 만들고 그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피로스마이드의 타겟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물은 재흡수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 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얘가 엄청나게 재흡수를 많이 해서 소변을 굉장히 묽게 만들어요. 우리 몸의 소변보다 더 묽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뒤에서 얘기할 그 오스몰랄리티 그레디언트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디스탈 튜브는 이제 마지막 조절을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프린시팔 셀은 아까 여기서 ADH가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ADH만 작용하진 않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디스탈 튜브는, 디스탈 튜브리
사이아지드라고 하는 이뇨제에 타겟이 돼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다 재흡수가 될 수 있는 그 이뇨제인데 대신에 이뇨 효과가 좀 작고요. 그래서 이 씨아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퓨로세마이드랑 씨아지드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고혈압 약과 씨아지드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씨아지드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하진 않아요. 이 콜렉팅 덕트는 두 가지 세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프린시팔 셀에서는 아까 어, ADH가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ADH만 작용하지는 않고요. 이 포타슘이 나가는 요게 소디움을 재흡수하면서 포타슘이 나가거든요. 요걸 또 작용하는 게 네, 알도스테론입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작용하는 부위가 되고 그래서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는 아쿠아포린을 여기다가 멤브레인에 딱 부착시켜가지고 물을 쭉 재흡수를 시키는 건데 결과적으로 요게 안 되면 네, 소변의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 프린시팔 셀은 두 가지 호르몬 네, 바소프레신 혹은 ADH, 안티 다이우레틱 호르몬. 요것이 여기에 작용을 해서 물을 마지막으로 제흡해서 소변을 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해서 소디움을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소디움을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포타슘을 릴리즈 하거든요. 근데 이 알도스테론을 타겟하는 이뇨제들이 있어요. 스피로노락토론 혹은 에플레레논 이런 약들이 있는데 다른 이뇨제들은 포타슘도 재흡수하는 것을 다 막거든요. 퓨로세마이드든 티아지드든. 근데 여기 약은 소디움은 업테이크하고 포타슘을 내보내는 요 과정을 억제하니까 포타슘은 안 나가요. 그래서 포타슘 스페어링, 잠시만요. 채팅이 하나가 올라와서. 아, 네네.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유레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포들이 있었죠. 인터칼레이티드 세포에서는 이제 pH를 조절한다. 네, 프로톤도 내보내고 바이카보네이트도 내보내는데 항상 내보내면 안 되겠죠. 네, 항상 내보내면 안 되고 그 pH에 따라서 엑시드를 내보내야 될 때는 요 타입 A 인터칼레이티드 셀이 엑시드를 막 내보낼 거고요. 네, 바이카보네이트를 내보내야 될 때는 타입 B가 내보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신장이 물 재흡수도 하죠. 여기서 pH 조절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뇨제 종류가 그래서 신장에서 사용하는 이뇨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퓨로세마이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아세타둘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카보니 언하이드레이즈 이니비션에서 바이카보네이트 재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거를 억제하는 약제였고, 그다음에 스피로노락톤 혹은 에피레레논, 요런 여기는 에피레레논이네요. 그 약 같은 경우에는 알도스테론을 타겟을 해가지고 소디움 재흡수하면서 포타슘을 내보내는 것을 억제를 하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소변의 양을 늘리는 약들이 이렇게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프록시말 튜브는 대부분의 물질들을 쭉 업테이크한다. 세포가 복잡했던 것만큼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리업테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룹 오브 헨리에서 내려오는 곳에서는 물만, 올라가는 곳에서는 그 소디움 플로라이드 그런 솔루트들만 재흡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thick ascending limb가 되면 여기엔 NKCC2 요게 있어서 소디움,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쭉 다 리업테이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힘이 있었죠. 포타슘이 나가면서 생기는 힘에 의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자연스럽게 리업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위세뇨간에서는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를 리업테이크를 하면서 이렇게 리업테이크하고 여기가 사이아지드의 타겟이 됐고요. 마지막 콜렉팅 덕트가 소변을 마지막으로 농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알도스테론과 ADH가 있었고 이게 둘 다 프린시플 셀이라고 하는 세포에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소디움을 재흡수하고 포타슘을 내보내는 역할을 했고 ADH는 아쿠아포린을 이제 멤브레인에 붙여가지고 물을 쭉 재흡수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재흡수가 되고요. 이제 피드백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GFR을 항상 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피드백 작용이 있고 그거에 대한 호르몬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지금 혈액이 부족하네. 그럼 재흡수가 늘어나야겠죠. 그 재흡수가 늘어나는 거는 AMP를 억제하고 ADH에 늘리고 교감신경 활성화하고 아까 얘기한 RAAS,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요 엑시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RAS는 굉장히 고혈압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 그랬다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것 같긴 한데, 이게 고혈압 약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장의 기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레닌이 분비가 되면, 신장에서 레닌이 분비가 되면, 엔지오텐신 노겐이라고 하는 것을 엔지오텐신 1으로 컨버전을 시킵니다. 그럼 폐에서 엔지오텐신 2가 되는데 이 엔지오텐신 2가 엔지오 혈관을 텐신 되게 그 텐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높여요. 혈관을 수축시켜요. 결과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중요한 건데 엔지오텐신 1은 그렇게 힘이 그렇게 세지 않는데 2가 엄청 세거든요. 이 그 컨버팅하는 1에서 2로 컨버팅하는 엔자임이 렁에 있는데 그것을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에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에이스의 이니비터라고 하면 에이스 이니비터 이게 대표적인 고혈압 약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엔지오텐신이 알도스테론의 이 부신에서 부신이 아니죠.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알도스테론의 릴리즈를 촉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듐 제흡수를 진행하게 돼요. 요거 가지고 한 시간은 강의할 수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엔지오텐신 2의 역할로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몸에 그렇게 혈액의 볼륨도 조절하고요. 우리 몸에 만약에 오스몰라리티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게 하이퍼 나트레미아라는 게 우리 몸에 소디움이 그냥 막 증가하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의인성입니다. 의사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은 소디움이 높아질 때까지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졌다. 그 글루코즈 때문에 증가한 그 HHS라는 병 빼고 그냥 하이퍼 나트레미아는 목마름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쭉 재흡수해야 되니까 ADH 바소프레신의 릴리즈를 증가시키면서 물을 쭉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걸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네, 물을 재흡수하고 이렇게 신장에서 결과적으로 뇌에서 오스몰랄리티를 컨트롤하는 거지만 이 오스몰랄리티 컨트롤에 신장이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장이 수분과 이 물의 양과 그 일렉트로라이트를 조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180리터가 필트레이션이 된다고 했는데 어, 소변의 양은 500ml에서 18리터까지 조절이 됩니다. 왜? 소변의 농도가 요만큼까지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18리 물을 엄청 많이 마시게 되면은 소변의 농도가 50ml 오스몰까지 낮아져서 18리터의 소변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진해져 봐야 아무리 진해져 봐야 이 1200ml 오스몰 이상으로 진해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00ml의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소변을 하루에 500ml도 안 본다. 그럴 때는 진짜 응급이에요. 네, 여러모로 응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IO라고 하는데 인풋과 아웃풋 아웃풋을 계속해서 측정을 해요. 실제로 입원을 하면 좀 위험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IO를 계속해서 측정을 합니다. 소변 얼마만큼 붓는지. 그래서 O가 500ml가 안 되면 지금 이 환자가 큰일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게 농도경사를 어떻게 만드냐 이건데 농도경사는 그 NKCC2 여기 룹에서 이 오스몰라리티가 쭉 증가하죠. 메듈라로 가면은 오스몰라리티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아래로 갈수록 오스몰라리티가 결과적으로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변은 300ml 오스몰, 여기 NKCC2로 가면 120ml 오스몰로 바뀌죠. 왜? 여기에서 물 쭉 재흡수하고 NaCl 재흡수했는데 여기 C 어센딩 림에서 NKCC2로 엄청 많은 솔루트들을 쭉 재흡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원래 오스몰라이트 290에서 300ml 오스몰보다 훨씬 더 많이 낮추게 됩니다. 소변을. 요 힘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힘으로
1200까지 높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NaCl을 쭉 재흡수하면서 오스몰라리티를 높이고요. 또 하나가 유레아가 여기서 컬렉팅 덕트에서 재흡수가 되거든요. 원래 유레아라는 거는 몸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신장이 쭉 재흡수를 하고 다시 내보내고 또 쭉 재흡수하고 다시 내보내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립니다. 유레아 사이클을 돌리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여기 밑에 오스몰라리티를 1200까지 올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몸이 이제 소변을 좀 묽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진 게 작아지는데 그 원리가 네. 요게 지금 300에서 120까지 솔루트를 엄청 억지로 한 205스몰 차이까지 만들 수 있을 만큼 리업테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리업테이크가 아래, 리업테이크 된 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카운터 커런트 구조라서 이게 그렇게 증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 위쪽은 계속해서 300ml 오스몰 되는 소변이 계속 여기로 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진해지면 이 진해지는 게 앞으로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진해지는 게 쭉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600ml 오스몰까지 이렇게 쭉 농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600은 무엇이 채운다? 유레아가 채웁니다. 유레아가 쭉 재흡수돼서 여기 메듈라에 오스몰라리티가 소디움보다도 더 많죠. 소디움 클로라이드 합한만큼이 유레아의 오스몰라리티가 돼요. 그만큼 고농도의 유래아가 우리 메듈라에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사람의 몸이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했다는 게 정말로 놀랍죠. 우리 다른 데에서는 유래가 이렇게 높을 수가 또 없어요, 원래. 이렇게 높으면 다른 몸에서 이렇게 높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신장 메듈라에서는 이렇게 높아져요. 콜렉팅 덕트에서 재흡수가 되고 이 재흡수가 된 게 이 룹 오브 헨리에서 다시 시크리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유래아는 처음엔 그냥 필트레이션이 돼요. 그러다가 프록시말 튜블에서 50% 재흡수가 되고 여기 나머지 50%가 시크리션 돼서 다시 100%가 되죠.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서 콜렉팅 덕트에서 또 55%가 재흡수되면서 나머지가 배설되는 거고요. 이 나머지가 배설되는 게 우리 몸에 유래아가 만들어지는 총량과 똑같은 거죠, 또. 네. 계속 그래서 우리 몸에 유래아가 일정한 농도로 유지가 되는데 얘를 그냥 버리지 않고 여기 메듈라의 오스몰라리티를 원래 한 600 정도까지 높아지는 거 1200까지 높일 수 있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걔가 조금 이 1200까지 높아졌으니까 아쿠아포린에서 물 흡수하고 여기 ADH에 의해서 물 흡수하는 게 여기 바깥에 삼투압이 높으니까 그냥 천을만 딱 열어주면 그대로 물이 흡수가 자연스럽게 삼투압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혈액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혈액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흐르면은 이렇게 농도 경사가 만들어진 거를 어 혈액도 진해지게 가면서 농도가 높아지게 가면서 요거 농도 경사들을 다 씻어버릴 텐데 아래로 갔을 때 높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혈액도 그러니까 메듈라도 어쨌든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혈액이 가긴 가는데 거기에 있는 혈액들도 다 이런 카운터 커런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높아지지만 이대로 그냥 나가버리면은 그래서 이 높아진 게 나가버려가지고 어 와시아웃이 되고 혈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이 높은 오스몰라리티를 유지할 수가 없을 텐데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오스몰라리티가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300이 들어오면 325 정도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혈액이 늘어나면 그래도 오스몰라리티가 이 그레디언트가 좀 차이가 나게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방어를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듈라에 있는 혈관 구조는 바사렉타라고 해가지고 이런 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DH는 또 다른 역할들도 해요. 다른 역할들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쿠아포린이 제일 중요하지만 유레아도 재흡수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여기 밑에 삼투압 조절하는 게 대해서도 ADH가 작용을 하는데 물만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진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돼가고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몸에서 글루메룰라 필트레이션에 의해서 소변이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만들어질 때 소변이 소변다워야 되니까 그
프로틴이나 이런 큰 물질들은 걸러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이 캐필러리에 뭐가 있었어요? 포도사이트 아니면 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글라이코칼릭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물질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프로틴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층을 만들고 있고, 그래도 빠져나가긴 뭐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캐필러리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GFR, 필트레이션이 되는 것에서는 어퍼런트 아터리어가 이퍼런트 아터리어, 요 압력의 차이가 존재를 하면서 얘네들이 또 GFR을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었고요. 그대로 쭉 나온 이 소변은 처음에 프록시말 튜브에서 글루코즈든 소디움이든 물이든 대부분이 쫙 재흡수가 돼요. 바이카보네이트까지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재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쭉 밑으로 내려갈 때 디센딩 림에서는 물만 재흡수가 되고 어센딩 림에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만 재흡수가 되는데 여기 다시 두꺼워지는 thick ascending limb에서 NKCC2가 막 리업테이크를 하면서 소변을 굉장히 묽게 만들어주고요. 요거의 힘과 유레아가 또 중간에 재흡수된 힘에 의해서 오스몰라리티 그레디언트를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오스몰라리티 그레디언트 때문에 소변을 진하게 만들 수 있었고 마지막에 그 소변 이 오스몰라리티 그레디언트와 똑같을 정도로 소변을 만들려면 ADH가 작용을 해서 아쿠아포린을 딱 열어주면 그대로 물이 이 오스몰라리트만큼 쭉 재흡수가 되니까 소변을 진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탈 튜블 콜렉팅 덕트로 가면 여기는 두 가지 세포가 있었죠. 프린시펄 셀과 인터칼레이티드 셀이 있었고 그래서 프린시펄 셀은 알도스테론과 ADH가 작용함으로써 소변을 진하게 만드는 역할, 아니면 소변을 재흡수하는 역할들을 했다면 인터칼레이티드 셀은 pH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뇨제는 여기는 아세타돌라마이드가 타겟을 했고 NKCC2는 퓨로세마이드, 디스탈림에서는 사이아지드, 그 다음에 여기 콜렉팅 덕트에서는 알도스테론을 타겟하는 근데 여기는 알도스테론은 소듐을 리업테이크하고 포타슘을 내보내는 거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라 포타슘을 배설하는 걸 막아서 포타슘 스페어린 다이어레틱스라고 한다. 그래서 뭐 스피로노락톤 혹은 에프레레논 이런 약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신장이 조절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이것들에 의해서 질병이 생겼어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깨지면 프로틴이 소변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알부민 유리아 그걸 우리가 네프로틱 신드롬 알부민이 나오는 걸 네프로틱 신드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ADH가 작용을 못하면 네, 그 소변의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이아베리스, 인스피추스, 요붕증이 여기에서 생기게 되고 이 프록시말 튜브에서 글루코즈를 쭉 재흡수를 하는데 그 SGLT2는 한계가 있었죠. 그것보다 더 많은 글루코즈가 내려오게 되면 그게 뭐 당뇨의 원인인 건 아니지만 당뇨가 생기는 이유였고요.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신장에서 신장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질환,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떤 질환들이 일어나는지 여기까지 오늘 봤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